그다음에 이제 소득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비과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GST 크레딧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 베네핏, 복지 후생을 위해서 주는 베네핏. 요거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로소득 중에 복권 당첨 수익, 로터리 이제 불로소득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규정을 보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에 한번 나와야 되는 것 같더라고. 예. 한국 같으면 이제 몰래 받을 텐데 여기는 이제 신분을 노출해야 돼요.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세금은 없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다르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는 부모가 있다고 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소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미 뭐 사업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무슨 투자소득세든 소득세를 한번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서 축적된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이미 세금을 낸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은 이미 이제 다 한번 걸러진 거죠,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세금을 이제 과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상속이나 증여는 이제 세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과 같은 이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익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보상금도 이제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TFSA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배당 수익에 대해서 또는 이제 캐피탈 게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축적이 되면 TFSA에다가 그런 뭐죠? 그런 재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운용을 해서 많이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이 되면 TFSA를 반드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 그래서 1세대 1주택 중에 뭐 몇 억까지는 면세다 뭐 이런 그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것과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께서 이제 그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고 있어요. 100%.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저게 있잖아요. 너무 그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제 안 되게 해서 안티 플리핑인가? 그래서 1년 이내 뭐 처분을 하면 이런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으로 안 보는 그런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이 너무 뭐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그 어떤 사유 몇 가지 사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외적인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12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프린시플 레지던스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뭐 장학금 뭐 다 비과세고, 그다음에 포스트 세컨더리 중에서도 그 해당 그 전공과 관련된 전공이나 그 듣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되면 비과세지만, 이런 그 학교와 관련 없는 그런 거는 이제 500불까지만 면세고 나머지 500불 초과하는 건 과세예요. 그래서 장학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